문재인 정권 하에서 이게 좌파 정권이다 보니까 대북 제재 위반을 했다. 그런 혐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냥 좌파 정권이라서 의심을 받은 것이 아니고 정말 의심받을 일들이 많았습니다. 한국 선박을 북한에 팔았다 하는 혐의도 있었고, 북한산 석탄을 한국에 실어와서 쌓아놨다가 걸렸다, 그런 혐의도 있었습니다. 최근에 SK에너지에서 가스오일 1만 톤을 북한으로 팔아넘겼다, 그런 사건이 유엔 안보리에서 문제가 됐습니다. 이것을 북한에 실어 보낸 것은 2021년 3월에서 4월까지 2차례였다고 합니다. 이 유엔 안보리 그 대북 제재 관련한 이런 보고서가 나왔는데, 이제 그런 게 나왔다 하고 그 미국의 소리 VOA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곧이어서 한국 외교부에서 이거는 SK에너지 쪽에 잘못이 없다, 제재 위반 아니다 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마돼야 하겠죠. 그런데 그렇지를 않았습니다. 또다시 VOA에서 이게 한국 기업의 제재 위반 혐의에 대해서 또 보도를 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뭔가 이거 일이 쉽지 않구나 하고 생각을 해야 할 텐데, 더구나 이제 정권 교체가 된 마당에, 어찌됐든 대통령이 바뀌는 마당에 아주 콧대 높게 또다시 이걸 미국을 무시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중앙일보가 한국 외교부 편을 든 겁니다, 결국은. 그리고 SK에너지하고 또 그동안에 쭉 있었던 대북제재 위반 혐의, 이거 모두를 스스로 이거를 나열해 가면서 그건 우리 잘못이 아니다, 그리고 유엔과 미국이 나쁘다, 그쪽에서 일단 혐의부터 걸고 본다, 나중에 보니까 이쪽이 혐의가 없었던 경우도 있고 억울하다, 그러니까 유엔과 미국이 북한을 제재하는 것이 나쁘다, 뭐 반대한다는 뜻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를 비판한다는 것은. 이런 기사를 실었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이 미개인들입니까? 그 문화 혜택을 못 보는 그런 사람들입니까? 이걸 보면 중앙일보는 국민에게 가짜 정보를 줘서 국민이 잘못된 정보를 갖고 잘못된 판단을 하게 만들어 버린 겁니다. 이것은 대단히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그런 짓이다, 이렇게 봅니다. 한국 외교부가 옳다, SK에너지가 옳다, 그리고 유엔이나 미국에서 대북 제재하는 거 그거 너무 심하다, 우리는 억울하다. 이걸 중앙일보가 이거 할 수 있습니까? 뒤에 누가 있길래 이렇게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자, 이제는 미국도 가만히 있지 않더라, 그걸 알게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중앙일보의 그 상당히 길게 쓴 그 기사가 나오고 나서 또다시 VOA에서 한국의 제재 위반 혐의에 대해서 더 상세하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외교부가 시치미를 뗐고 메이저 언론인 중앙일보가 뉴스까지 내서 반박을 하고 이랬는데 미국이 또 한국을 친 겁니다. 문재인 정권을 친 거죠. 이거 좀 심각하게 봐야 하는 겁니다. 이 중앙일보는 뭐 여러 성향의 사람들이 있지만 최근 친중국 경향을 더 진하게 띠고 있습니다. 노골적으로 중국 편을 든다. 중국에게 더 잘해야 한다. 이런 기사까지 저걸 왜 쓰는 것일까 하는 정도까지 싣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우리가 그 대북 제재가 무엇인지, 왜 그걸 하는지 잘 알고 있죠. 북한은 지금도 불바다를 만들겠다. 핵무기를 가지고 다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분명히 그렇게 했죠. 그러니 사실 이 동북아시아에서 중국도 핵이 있고 러시아도 있지만 이 작은 한반도, 여기에 북한이 핵이 있으니까 당장 우리에게는 이게 당면 문제입니다. 북한을 어떻게 비핵화할 것인가. 더구나 다른 데보다도 걸핏하면 핵을 쓰겠다 하니까.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자유세계, 그리고 문재인 민주당도 그렇고 시진핑의 중국까지도 그 북한 비핵화를 군사적으로 해결을 하지 말자. 물론 군사적으로 강대국들이 해결할까 봐 겁도 나는 것이죠. 그 대신에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해결을 해야 한다. 시종일관 이렇게 말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지금 특히 대한민국을 상대할 때 핵 위협으로, 핵전쟁을 당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필요한 걸 갖다 바쳐라, 이런 식이었습니다. 결국 핵무기를 가지고 위협을 해서 자기들이 필요한 걸 다 뜯어내면서 그렇게 받아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게 북한입니다. 그런 북한을 전쟁이 아닌 방법으로 비핵화를 하기 위해서 세계가 결의한 게 대북 제재입니다. 이 비핵화에 역행하는, 그래서 도발을 하면 할 때마다 제재를 하겠다. 맨 처음에 그 약속을 깨지 않았으면 제재를 먼저 하지는 못했겠죠. 북한은 계속 도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재를 받은 겁니다. 그리고 이쪽에서도 제재를 하는 한편 계속 대화를 하죠. 비핵화를 하는 것이 다 같이 사는 길이다, 이러면서. 그래서 이 대북 제재라는 것은, 대북 제재 완전히 걷어내면 차라리 군사적으로 단번에 해치우자,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서 중국도 북한 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전체가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그런데 이 대북 제재가 효과를 발휘하려면, 그러면 뭐냐 하면 빈틈없이 시행이 돼야 합니다. 대북 제재가 북한을 완전히 봉쇄해가지고 굶겨 죽이는 작전이 아니기 때문에, 밖에서 북한에 필요한 것은 백신부터 마스크까지 각종 약품, 식료품 다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특수한 경우를 제재를 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아주 조금 맡고 있는 이 대북 제재는 예외 없이 지켜져야 그래야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핵전쟁을 막기 위해서라면 그 정도 노력은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재인 정권 하에서 이러한 대북 제재에 쥐구멍이 뚫렸다, 쥐구멍을 뚫었다, 이렇게 사실 우리 국민들도 의심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 현재 문재인 민주당 정부가 여기에 쥐구멍을 뚫은 게 아니라 개구멍을 뚫었다. 거기에 정부 자체가 책임이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 뭡니까? 북한 비핵화를 빨리 해야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핵폭탄이 터지는 그 공포에서 벗어나서 자기 생활을 해나갈 수 있을 텐데 북한이 비핵화를 하지 못하도록 제재를 깨뜨린 게 문재인 민주당 정권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지난 5년만 하더라도 그 전부터 이런 비판은 많았죠. 그런데 우선 가장 최근 5년만 하더라도 문재인 정권이 한 게 뭐냐. 김정은이의 위상을 높여줬습니다. 아니 저 테러 집단을 이젠 DPRK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라고 호칭을 딱딱 붙여줍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그러고 있고 그뿐 아니라 미국 대통령도 그러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문재인 씨는 미국과 북한 간의 대화를 주선해 주겠다 하면서 거간 꾼노릇을 했습니다. 국가의 품위를 한없이 떨어뜨린 것이죠. 해서는 안 될 짓, 거짓말도 하고 위조도 하고 신용이 떨어진 겁니다. 그리고 전작권을 회수하겠다, 미군을 철수하겠다. 그러면서 그 모든 것이 뭐냐 하면 대한민국 비핵화입니다. 대한민국 비핵화에 전력을 다한 겁니다. 또한 종전선언을 해서 유엔군을 철수시키겠다. 유엔군 철수하고 미군 철수하고 그리고 핵을 가진 김정은이에게 우리 국민이 그냥 몰살당하기를 바라는 것인가? 그거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대북 제재까지 깨뜨렸다. 그런 정권이다. 그러면 이거는 국민에게 표면상 이야기했듯이 통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양보하지 않는 게 아니었다. 전혀 아니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단지 김정은이에게 충성한 거다. 이거는 반대한민국이고 반국가 행위를 한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 김정은이가 편지 보내가지고 인정한다, 수고했다 한 거냐. 제 국민이 아주 통탄을 하는 겁니다. 2022년 4월 29일 미국의 소리 뉴스에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의 보고서를 소개를 했습니다. 한국의 SK에너지가 한국에서 정제한 가스오일을 공해상에서 선박에서 선박으로 이렇게 넘겨주는 불법 환적 방식으로 북한에 넘겼다. 이런 내용입니다. 내용, 얼마나 보냈는가?
두 차례에 걸쳐서 보냈는데 1차 분이 4,989톤, 2021년 3월 30일에서 31일 사이에 공해상에서 북한 깃발을 달고 있는 신평 2호에다가 환적을 했습니다. 이제 1차 분도 그 배 두 척에다가 했는데 2021년 3월 31일에서 4월 1일 사이에 북한 유조선 안산 1호에다가 또 환적을 했습니다. 이게 4,989톤입니다. 그 다음에 2차 분이 4,553톤. 이때로부터 일주일 뒤에 선와드호, 이게 이제 애초에 SK에너지가 운송을 맡긴 그 회사의 배입니다. 선와드호에서 북한 선박으로 바로 환적을 했다. 그래서 이 1, 2차에 걸쳐서 바로 이 무렵에 SK에너지가 북한에 팔아넘겼다는 그 전체 분량, 그게 전부 이렇게 배에서 배로 환적하는 방식으로 북한 배 4척에 옮겨 실어가지고 북한으로 반입이 됐다. 이게 또 증거도 잡혔습니다. 남포, 청진, 함흥, 여기에 이 유류를 하역하는 모습이 위성에 포착이 된 겁니다. 이제 이런 뉴스가 4월 29일에 나왔는데 5월 3일에 결국 문재인 정부 외교부인데 여기에서 뭐 그런 일은 있었지만 대북 제재 위반한 책임은 질 수 없다. 왜냐하면 책임 안 질 만큼 우리가 주의 의무를 다했다. 이렇게 밝힙니다. 외교부 장관은 정의용 씨이죠. 문재인 정부 정의용 외교부, 여기에서 SK에너지가 적절한 주의 의무를 이행했다고 우리 정부는 평가한다. 이렇게 내보낸 겁니다. 그러면 SK에너지가 그런 일을 한 데 대해서 문재인 정부가 그거 책임져 주기로 했나? 뭐 때문에 북한으로 간 게 맞다고 하면서 발뺌을 외교부가 나서서 할까? 증거도 다 잡혔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기들이 안 하면 안 되니까 했겠죠. 그러면서 외교부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외교부가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이 정도면 뭐 확실히 책임을 지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SK하고 문재인 정권하고 얼마나 많은 일들이 밀착이 돼 있었을까? 차차 살펴봐야 하겠죠. 대북 제재를 위반하는 일까지 정의용 외교부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이렇게 나서서 이거를 커버를 해준다. 당연히 이거는 정상은 아닙니다. 천우 사정을 봐서 책임이 없다고는 전혀 할 수 없는 일을 없다고 하니까. 그래 외교부가 자기네들이 직접 확인을 했다. SK에너지가 대만 회사에 판매한 이 기름 정유 제품이 해상 환적을 거쳐서 북한으로 간 것으로 보인다. 이제 그 사실은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이 SK에너지에다가 이거 대북제재 위반한 혐의가 있다 하고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SK에너지는 그 질문에 적극 협조를 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답변을 했다 이러는 겁니다. 혐의를 받고 답변을 하면은 그러면 주의 의무를 다한 겁니까? 그러면 대북제재 위반 혐의가 없는 겁니까?
왜냐하면 요 중간에 비어 있는 것이 혐의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혐의가 풀렸다는 이야기가 없죠. 풀리지 않았으니까. 외교부는 그거를 뛰어넘고 그러면 범죄 혐의자가 수사관이 질문했을 때 아주 충실히 답변만 하면 무죄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SK에너지도 스스로를 이제 변명을 합니다. 2022년 4월 28일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판매를 할 때 대용량으로 파는 석유 제품은 중간에 그 싣고 가는 배가 목적지를 바꿔도 우리가 확인할 길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북제재 위반 책임을 질 수 없다. 이렇게 변명을 했는데 우리가 좀 이따가 알아보겠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거짓말을 했다. 거짓말을 하면 죄만 커지죠. SK에너지는 그 에버웨이 글로벌이라는 그 회사하고 이번 거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에버웨이 글로벌이라는 회사는 그 아까 SK에너지에 기름을 싣고 간 배가 있죠. 선와드호. 이 배를 운영하는 회사 청춘해운이라고 있습니다. 이 청춘해운이 운송을 맡은 선와드호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SK에너지가 처음에 계약을 했던 에버웨이 글로벌도 가지고 있고 그런데 청춘해운이라는 거는 이제 가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에버웨이 글로벌이 뭐냐? 청춘해운의 페이퍼 컴퍼니입니다. 그러니까 실체가 없는 회사하고 계약을 해서 판매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게 북한에 들어간 것이고 자기네가 운송을 맡긴 회사가 그 배가 북한 배에다 실어준 겁니다. 이건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정도가 아니고 고의가 있었나를 오히려 따져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최종 목적지를 공해상, 어느 항구도 아니고 그 공해에서 이걸 선적해 주기로 했다. 넘기기로 했다. 이게 계약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에버웨이 글로벌이라는 지금 SK에너지가 상대방 대만의 그 상대 회사 페이퍼 컴퍼니하고 계약을 했는데 계약할 때 애초에 공해상에서 이걸 유류를 기름을 넘겨주기로 계약을 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그런 식의 계약을 하는 SK에너지는 이게 대북제재 위반인지 알고 있었구나. 애초에 대북제재 위반인 행위를 하면서 공해상에서 넘겨주는 걸로 계약을 하면은 그래서 우리는 그 위반을 몰랐다고 하려는 그런 게 아니었느냐. 이건 그냥 의혹이 아니고 지금까지 통상 있었던 일들을 보면 어떻게 됐는지 뻔히 아는 거죠. 그런데 SK에너지가 북한에다가 넘긴 그 기름의 양이 얼마나 막대한 것인가. 뭐 1차, 2차에서 1만 톤 정도라고 했는데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결의 2397호 여기에서 북한에 반입 가능한 정제유는 1년에 50만 배럴로 제한을 했습니다. 이게 62,500톤. 그런데 SK에너지가 지난해 3월, 4월 그 기간 안에 북한이 1년 동안 사들여올 수 있는 기름의 6분의 1이나 되는 그런 거를 그냥 밀반입해 준 거다. 북한에 넘긴 거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런 것들이 밝혀졌는데 한국중앙일보가
문재인 정권의 대북 제재 혐의를 그걸 이제 그렇지 않다고 하면서 미국 탓을 하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그게 2022년 5월 5일입니다. 중앙일보 이 기사를 쓴 기자는 박현주 기자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기사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평양에 한국 기업의 뒤통수를 친 북한의 위장술. 한국 기업 완전히 깨끗하다는 식의 제목을 썼죠. 앞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재를 피해가는 북한의 수법이 날로 진화하고 미국과 국제사회도 이 감시망을 자꾸 좁히고 있다. 그러다 보니 무고한 한국 기업에 불똥이 튀었다. 불똥이 튄 SK에너지. SK에너지는 결백하다고 지금 쓴 거죠. 지금까지 본 것만으로도 이 기사는 가짜입니다. 나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중앙일보가 이런 기사를 싣고 있습니다. 중앙일보는 이렇게 썼습니다. 최근 난데없이 곤혹을 치르고 있는 곳이 있는데 그게 국내 정유회사인 SK에너지이다. 대만 소재 기업인 청춘해운이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서 SK에너지에게서 기름을 샀다. 그리고 북한 깃발을 단 선박이 이 기름을 실어갔고 북한의 항구까지 가는 모습이 위성 사진에 포착이 됐다. 그러면 이 기사를 보면 우리 국민들은 대만에서 북한으로 싣고 갔으니까 한국에 있는 SK에너지는 모를 수 있겠네. 이렇게 팔이 안으로 굽을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아무래도 한국 사람, 한국 기업 편이니까. 그런데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이 기름은 한국에서 정제를 해가지고 대만으로 싣고 갑니다. 대만에 있는 SK에너지의 지사에 가져가서 거기에서 이것을 저장해 놓고 파는 그런 가스 오일입니다. SK에너지가 대만에서 직접 거래를 했다는 것이죠. 이 중앙일보는 업계의 의견, 외교가의 의견이라는 것도 소개합니다. 이게 SK 아니면 문재인 정부의 그 외교부 이런 게 될 수 있겠죠. 그걸 소개하면서 이들이 불평하는 내용을 그야말로 여과 없이 실어줍니다. 아니면은 일부러 써줬든지. UN 제재에 그 대북 제재에 저촉이 될까봐 모든 공해사항의 거래를 중단할 수도 없는 일 아니냐. 대량으로 거래되고 혼합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유류 판매의 특성상 이번에 판 제품의 최종 목적지가 북한일 것이다 하고 추적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이번 SK에너지의 그 혐의를 받고 있는 사건의 경우에는 이것은 이런 주장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주장은 허위 주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뒤에 보고 확인을 하기로 하죠. 그 다음에 중앙일보는 미국의 대북 제재 그리고 유엔 안보리의 이 대북 제재 이것 때문에 억울한 피해자가 나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가지를 예를 들었습니다. 하나는 2021년 6월 한국 회사가 소유했던 유조선 두 척 이게 2019년에서 2020년 사이에 북한으로 반입된 사실이 드러났다. 이게 이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서 이거는 금지되는 행위를 한 겁니다. 그런데 조사를 해봤더니
이게 중국 브로커를 거쳐서 그렇지 이 한국 회사는 제재 위반을 하지 않았다고 결론이 났다. 그래 놓고 하는 말이 중소 배회사에서는 조마조마하면서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다. 이것도 뒤에서 볼 겁니다. 이렇게 써버리면 그러면 한국 선박이 북한으로 넘어갔다고 하는 것들은 이렇게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잘못이구나. 이렇게 되면 국민이 가짜뉴스를 보게 됩니다. 국민이 가짜뉴스를 보고 국민이 어리석은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예는 이겁니다. 2018년 8월 북한산 석탄이 불법 반입됐다 하는 그 논란이 있을 때도 이게 진짠가 가짠가 책임이 뭔가는 얘기를 안 하고 쓱 넘어갑니다. 이 기업이 손해봤다는 식으로. 증권가의 정보지를 통해서 미국이 국내 은행에 세컨더리 보이콧을 가할 거라는 소문이 돌았다. 이 소문 때문에 주가가 요동을 치고 결국 손해를 봤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이것도 허위 조작 뉴스로 분류를 해야 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편을 들면서 또 유엔과 미국의 대북 제재를 그 시원찮은 남에게 피해도 끼치고 하는 너무 과도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 실은 걸 보면은 아마도 그 무고한 피해자는 한국은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앞으로 잘하겠다 이런 뉴스를 실었는데 역시 주문생산처럼 보이죠. 내용이 이렇습니다. SK에너지 측에서 5월 4일에 앞으로 UN, 미국, 유럽연합, EU도 제재를 합니다. 여기에서의 대북 제재 관련 권고사항을 엄격히 준수하겠다고 했다. 앞으로 잘 지키겠다. 뭐 그러니 봐달라는 이야기인가. 그런가 하면 한국 외교부는 5월 3일에 그 선박 넘긴 거하고 관련해서 아주 비슷한 톤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최근 2년, 3년 사이에 한국 회사 소유의 선박이 최소한 6척이 북한에 팔려간 것과 관련해서 해수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유관 업계에 유엔 안보리 결의 내용을 안내해주고 있다. 그리고 그 결의 위반 활동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라고 당부하고 있다. 우리도 앞으로는 이게 연루되지 않도록 사실은 발각되지 않도록 잘하라. 뭐 이렇게 당부하고 있다.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한국의 중앙일보가 문재인 정권이 대북 제재 위반을 했다는 그 혐의를 부정하거나 전체 중에 아닌 부분만 고르고 골라서 이렇게 보여주거나 아니라고 주장을 하거나 또 이 제재 위반 그 판정하는 거 그 혐의를 두는 게 너무 억울하다 하고 변호를 하거나 이런 것을 했습니다. 그동안 중국이 중앙일보를 통해서 한국은 중국 쪽에 붙어야 한다. 중국에 밀착해야 한다 하고 선전선동하는 기사를 참 많이 실었습니다. 한국에 온 중국 대사가 와서 아직 공식적으로 대사로 되기도 전에 그때도 중앙일보하고 인터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중앙일보에서 문재인 정권의 대북제재 위반 혐의를 이거는 아니다, 억울하다 하고 편들었습니다. 이거 중앙일보 색깔이
무엇인가? 이렇게 되고 나서 2022년 5월 6일 미국에서는 즉각 한국의 이와 같은 국민 선동, 이와 같은 사실과 다른 뉴스, 이런 것에 대해서 그 잘못을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이거 상황이 아주 심각하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우선 모두에서 이렇게 밝힙니다. 한국의 정유회사 SK에너지의 유류가 북한으로 유입이 됐다. 그래서 최근 적지 않은 논란이 있었다. 또 지난 2, 3년 사이에 이 모두 문재인 민주당 정권 중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한국 선박이 최소한 6척이 북한으로 불법 매각된 사실까지 확인이 됐다. 전부 기정사실화하고 있죠.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내용이 중요합니다. 한국의 잇따른 대북제재 위반이 도마 위에 올랐다. 계속 위반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정부가 이걸 덮고 메이저 언론사가 나와서 물타기하고 덮고, 사실 이게 밖에 나오기 전에는 또 얼마나 그냥 없는 척하고 지나가지 않았겠는가.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듯이 우리 국민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국제 제재 체제가 강조하고 있는 주의 의무를 한국 정부가 적절히 이행을 했는지, 한국 기업이 적절히 이행을 했는지, 또 한국 정부의 차원에서 예방 조치를 얼마나 했는지 지금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 제재가 어디서 나옵니까? UN, 미국, EU, 한국이 의심받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재 위반 행위자라고 할 수 있는 이번에는 회사가 되겠지만 그것과 한국 문재인 민주당 정부, 또 이게 해결될 때까지는 차기 정부도 같은 책임을 질 텐데 여기를 정조준하고 있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 미국 측에서 한국의 주장이 틀렸다고 하는 것을 조목조목 팩트체크 형식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하나하나 살펴보기로 합시다. SK에너지의 정유 제품 1만 톤은 북한으로 넘어갔다. 그런데 이제 이 SK에너지가 하는 말, 또 한국 외교부, 한국의 언론사, 여기에서 하는 말이 이거는 SK에너지가 잘못한 게 아니고 중간 회사가 잘못이다 하고 주장을 한다. 그런데 그거는 틀렸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미국 측의 설명입니다. 가령 총포상에서 총을 팔았는데 그걸 가지고 가서 강도 행위를 했다. 그렇다면 그 총을 판 사람 혹은 그 총기를 제조한 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바로 이게 무엇의 예인가 하면은 국제사회의 제재와 전혀 상관이 없는 경우, 그 경우에는 이렇게 푼다. 그런데 미국과 UN 이런 국제사회에서 제재 시스템, 제재 체제로 이거를 하지 말라 했을 때 이것은 그렇게 간단한 논리로 작동되는 게 아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국제사회의 제재가 딱 걸리게 되면
총을 누가 사가는지를 주의 깊게 봐야 한다. 그 의무가 발생이 되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가 사가는지 내가 어떻게 알겠느냐가 아니고 누가 사가는지 내가 봐야 한다. 이런 겁니다. SK에너지나 문재인 정부가 해명하는 것들이 완전히 핀트가 어긋나 있죠. 그래서 북한에 대해서 특정 물품을 제재한다. 그러니까 특정 물품에 대해서 금수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은 바로 북한이 그 물품에 접근을 아예 못하게 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다.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이 제재 대상, 그 금수 조치를 한 품목, 거기에 어떻게 해서라도 접근하려고 필사적으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접근을 한다. 그런데 접근을 못하게 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제재 체제는 더 복잡하게 이거를 막고 또 그 지능적으로 나쁜 쪽으로 자꾸 진화하는 이걸 뚫고 들어오고자 하는 그거를 막는데 가장 비중을 두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북한과 거래할 수 없다는 그 품목을 다루는 기업도 자기네 그 제품을 사가는 상대가 누군가에 대해서 주의 의무를 다해야 된다. 이런 게 그 책임이 부과가 되는 거다. 이게 이미 의무화됐다. 그러면 의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런 금수 품목이 북한에 들어가게 되면 그게 어디 쓰이느냐? 대량 살상무기 개발하는 데 쓰이고 인권 유린을 하고 그래서 지금 이 물건을 파는 회사가 팔 때는 돈 받고 팔고 그 이익을 남기고자 하는 그런 것으로 파는데 그걸 목적으로 팔고 그걸 목적으로 이 국제 제재를 깨뜨리게 되면 모두가 더 살 수 없게 되는 사실 우리 같은 경우는 핵전쟁의 위협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되는 그런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SK에너지는 북한을 위해서 팔았다가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면서 돈을 벌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 다음 항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가는 사람이 누군지 그것까지 확인하고 팔아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어쩔 수 없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그건 말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미국 재무부라든지 하는 이런 각 기관에서 정기적으로 주의보를 발행하고 또 제재 위반 가능성이 있는 그 업계의 관계자들을 만나서 이거 위반하면 안 된다 하고 주의 의무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이런 것까지 하고 있는데 더구나 이번에 SK에너지가 한 이거는 그 배에서 배로 이게 이제 들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수단 중에 가장 이 불법 환적을 통해서 기름을 북한에 팔아 넘긴다든지 석탄을 거래한다든지 하는 이런 게 계속 발각이 되고 그래서 미국 재무부하고 국무부는 직접 이 거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선박업계 그뿐 아니라 해상보험회사 또 항구마다 있는 그 서비스 제공업체 정유회사 중간 거래상 이들을 다 따로따로 당신이
요런 부분이 있으면 제재 위반이 된다. 이런 것들을 계속 알려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미리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행위를 했을 때 알려주었는데 위반했으니까 모르고 했다 소리가 나올 수 없죠. 그래서 이걸 근거로 책임을 묻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미국 내의 회사도 예외가 없습니다. 미국 정부는 대북 제재 위반을 했다 하는 혐의를 받는 회사들에게 아주 거액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제 자체 내 미국 내 회사의 경우에 정말 자기가 거래한 상대가 북한인 줄 몰랐던 회사도 있었다 하면서 소개를 합니다. 이게 미국의 엘프 코스메틱스. 여기는 중국에 있는 그 납품업자한테 두 곳에서 인조 속눈썹을 수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봤더니 그 제품, 수입 제품 중 일부가 북한에서 만들어졌다는 게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그때 미국 재무부는 엘프 코스메틱스 여기에다가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대북 제재 규정의 실효성이 그 실효성에 위험이 큰 지역으로부터, 그러니까 중국이죠. 중국에서 제품을 조달하면서도 공급망에 대해서 충분한 실사, 사실조사를 하지 않았다. 주의 의무 위반이다. 이렇게 한 겁니다. 타당한 거 아닙니까? 이게 중앙일보가 말하듯이 과한 겁니까? SK에너지는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주의 의무 위반이다. 유책하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SK에너지 측에서 처음에 이렇게 변명을 했다는 겁니다. N차, 그 영어로 LMN 할 때 그 N차 거래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억울하다, 우리는 무고하다라고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업체에다가 이 기름, 그 유류를 팔았는데 그 유류가 여러 단계 A, B, C, D, E, F, G 해갖고 N차에 걸쳐서 판매를 거듭하다가 최종 구매자가 북한에 넘겼다. 이렇게 변명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은 간단명료하게 이것을 반박합니다. SK에너지가 최초의 매매 계약을 체결한 회사가 직접 이 SK에너지가 운송을 맡겼던 그 선박을 이용해서 그 SK 그 유류를 직접 운송한 그 선박을 이용해서 북한에 바로 넘겼다. 이때 거래는 N차가 아니고 1차 거래였다. SK에너지 측에서는 어째서 이렇게 황당무계한 거짓말을 한 것인가? 이거는 거짓이 아니라고 할 도리가 없습니다. 뭔 N차 거래를 했다는 겁니까? 그 다음에 SK에너지 측은 또 하나 변명을 합니다. 벌크였다. 그러니까 대량으로 판매한 유류 중 아주 일부가 북한으로 흘러간 거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조금 쪼개서 북한에 보내는 걸 우리가 어떻게 잡아내겠느냐. 관리가 쉽지 않았다. 그런데 이거 사실이 아니죠. 왜냐, 최초에 계약한 유류 1만 톤 전량이
어디 하나도 빠진 거 없이 전량이 북한 배 4척에 옮겨 실렸고, 그래서 거래량의 일부가 흘러 들어간 게 아니고 몽땅 북한으로 바로 갔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지적을 받으니까 SK에너지 측은 처음에 내놨던 변명을 그냥 깨갱하고 치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초 매매 계약을 체결한 SK에너지가 대북 제재 위반을 한 겁니다. 주의 의무 위반을 한 것이죠. 미국은 이 사실을 다시 확인합니다. 맞다. SK에너지로부터 이 유류를 구매해서 북한에 넘긴 회사는 그러니까 그 최초 매매 계약을 체결한 주체니까 SK에너지의 직접 상대방이 이게 계약서상에서는 대등한 주체가 되겠죠. 그게 위반을 했는데 SK에너지가 바로 눈앞에 보면서 이것을 놓쳤다. 좋게 얘기해서 주의 의무 위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SK에너지가 만일 그 일을 진짜 하려고 생각해서 이런 식으로 가게 놔뒀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주의 의무 위반이 아니고 주범이 되겠죠. 둘 다 공범이 될 겁니다. 이때는 주범으로서 공범입니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에버웨이 글로벌에서 북한에 넘긴 회사다. 이게 대만에 주소지를 둔 회사인데 그게 이제 청춘해운의 그 페이퍼 컴퍼니고, 그러면은 청춘해운하고 에버웨이 글로벌이 어떠냐 하면 사무실과 직원은 똑같고 간판만 다른 그런 회사랍니다. 그런데 이 청춘해운이 SK에너지의 기름을 싣고 간 유조선 선와드호의 운영회사다. 이러면 이 관계를 몰랐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이 청춘해운은 에버웨이 글로벌 말고도 페이퍼 컴퍼니 8개를 지금 또 운영하고 있다. 그렇다면 실사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SK에너지는 이런 사실을 미리 파악하고 이거는 온당하지 않다. 했어야 한다는 겁니다. 미국 재무부는 2019년 주의보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정유회사들이 북한의 기름을 팔게 되는 그런 경우를 피하기 위해서 공급망에 속해 있는 회사들을 실사하는 것이 의무다. 주의 의무 위반 맞죠? 그 다음에 애초에 계약을 할 때 이 부분은 우리 한국인으로서는 아주 크게 의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SK에너지가 대만 회사, 북한에 바로 기름을 넘긴 그 회사하고 계약을 하면서 유류의 목적지를 공해사항이라고 표기를 했는데 이게 문제가 되죠. 북한에서 싣고 간 그 배는 엄연히 원양어선이 아닙니다. 싣고 바로 북한으로 갔으니까. 원양어선은 기름을 사서 넣고 계속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래서 공해상에서 주유를 하는 것이죠. 거기에서 기름을 삽니다. 그 경우가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SK에너지와 대만의 그 에버웨이 글로벌은 이 기름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 하역할 항구를 공해사항이라고 지정을 했습니다. 계약서도 나와 있고 거기에 그렇게 표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런 거는 어떤 경우냐 하면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원양어선에서 이렇게 유류를 매입할 때가 있죠. 거기에 기름을 파는 유조선도 있어서 목적지, 상품 인도 목적지를 공해상이라고 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원양어선용 기름하고 이번에 북한에 가져간 기름하고는 용도가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가지 SK에너지가 그때 매매한 기름의 종류가 원양어선에서 그 배를 움직이는 데 쓰는 기름인가 이거를 확인하면 간단한데 뭐 그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원양어선에 판 것이다 라고 하기에는 결과가 아닌 거 우리 알고 있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대만에서 공급을 하는 경우는 원양어선이 공급받는 지역이 아니라는 것이죠. 원양어선은 더 먼 곳에서 공급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했죠. SK에너지하고 한국 외교부에서 이러면은 공해상에서 이 기름을 파는 거를 모두 그만둬야 하느냐? 그런데 원양어선용으로 팔지 않았고 북한용으로 팔았는데 당연히 그만둬야 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 가지 이런 식의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은 SK에너지는 적용될 대상이 아니다. 이제 한 가지 받고 그 다음으로 미국 재무부하고 유엔 안보리는 이번에 이 SK에너지의 기름이 북한으로 넘어간 이 거래가 이루어진 대만 북부 해상은 거기가 늘 북한이 불법 활동을 주로 하는 북한의 본거지다. 그런 활동을 하는 곳이다. 이렇게 꼽히는 장소라는 것을 한 가지 지적을 합니다. 바로 그곳을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일본 이런 곳에서 군함하고 초계기를 파견해서 집중 감시를 하는 지역이다. 그런데 그런 지역에서 유류 1만 톤을 그렇게 넘길 때는 신중했어야 한다. 그러면서 미국 재무부가 2020년에 발행한 주의보에 있는 내용을 이제 소개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느냐? 선박, 화물, 출발지, 도착지, 거래 상대편의 당사자를 포함해서 관련 항해, 선박이 어떻게 가는지에 대한 상세 정보를 미리 다 파악해라. 그게 주의보 내용입니다. 이런 거 하나도 안 한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일부러 했느냐? 거기까지 자꾸 의심이 짙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다른 한국 선박이 북한에 넘어간 그것도 역시 뭐가 잘못됐는지 해명이 뭐가 틀렸는지 하는 것을 밝힙니다. 한국 선박이 북한 선박이 돼서 나타났다 하는 것도 이제 이번에 SK에너지가 북한에 유류를 공급했다 하는 것하고 관련해서 또 그게 재조명을 받게 됐다. 그래 중고 선박을 판 건데 중소 선박업자들이 북한에 팔려갈지는 몰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할 수도 있다 이러면서도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이제 하나하나씩 반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배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배 겨우 한두 척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작은 회사이고, 그거를 이제 중고로서 중국 업자들에게 팔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 중국 업자는 북한을 대리한 사람이거나 또 북한의 위장 회사일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그런 거 알아봤어야 하죠. 그런데 한국해운회사에서는 우리는 이걸 미리 알 수 없었다, 이렇게 변명을 한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어떻게 보고 있느냐? 아니, 왜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느냐? 최소 6척이 그렇게 넘어가면 엄청나게 반복이 된 거죠. 그리고 유독 한국 선박업계에서 이런 문제가 자꾸 나오느냐? 그러면서 이와 관련해서 그 작은 선박회사의 문제, 어떤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이 책임이 문재인 민주당 정권으로, 한국 정부로 넘어갑니다. 이게 국제사회의 시각인 것이죠. 한국이 체계상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거 미국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최근 한국에서 북한으로 북한 선적 배가 된 그 배 6척을 찾아냈는데, 하필이면 그게 언제 일어났는가 하면은 전부 2019년에서 2020년 사이에 일어났다. 문재인 민주당 정권, 문재인 대통령 재임기에 일어났다. 실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초의 한두 척이 북한 깃발을 달았네 하는 것을 알고도 정부 차원에서 아무 예방 조치를 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3번째, 4번째, 5번째, 6번째. 지금 발견된 것만 6척. 더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게 의심을 할 겁니다. 여기에서 아주 대표적인 것이 뉴콘크호라는 배입니다. 이게 현재 대북제재 위반의 핵심 사례로 꼽히고, 보고서에서도 아주 이게 중심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뉴콘크호라는 것은 이번에 나온 그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서 62차례나 이게 등장을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배가 북한에 넘어간 바로 그건데, 대북제재 위반의 핵심 선박으로 꼽히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됐느냐? 3년 전까지, 역시 그러면 3년 전까지 그 한국 깃발을 달았던 배는, 이 깃발을 달고 이 기국지라고 하죠. 한국배. 그 배가 마지막으로 한국에 입항을 하면서 다음 목적지는 북한, 이렇게 서류에 기재를 해가지고 한국해양수산부에 보고를 한 겁니다. 그랬는데 해양수산부가 이거 그냥 넘어간 거죠. 그런데 그때 넘어간 것만 가지면은 별말을 안 할 텐데, 이번에 성적표 고치기를 한 겁니다. 한국해양수산부가 미국이 그런 사실이 있었다고 지적을 했더니, 바로 그 다음날 이 뉴콘크호, 북한 선적이 된 이 배의 출항 기록을 중국어로 고쳤었답니다. 그래 놓고는, 그게 북한이라고 돼 있었던 것은 단순한 실수였다, 이렇게 변명을 했답니다. 최근에 이런 단순한 실수를 주장하는 사람들 아주 많죠. 그런데 그게 그렇게 얼버무려서 얼렁뚱땅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성적표 고치면 됩니까?
이 류쿤크호가 최초 한국에 입항할 때 이 마지막으로 한국에 올 그때 들어오면서 북한을 다음 갈 장소로 기재한 게 사실로 확인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류쿤크호는 제재 위반 선박으로 된 것이죠. 이거 함께 한국 문재인 민주당 정권의 해양수산부입니다. 왜 중국으로 고쳤을까? 그리고 또 한국 정부로서는 이게 기업들끼리 한 거니까 정부는 알 수 없다, 이렇게 변명을 하고 있는데, 미국은 여기에 대해서 아주 세게 칩니다. 미국은 한국의 정보기관이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지금 의문을 품고 있다. 이번 SK에너지나 또 한국해운회사의 배가 북한에 넘어간 이것도 한국 정보기관이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였다면 막을 수 있는 일이었다. 정보기관이 대북 사업, 대북한에 대한 문제를 손 떼고 있다는 겁니다. 완전히 뚫린 거다. 정보기관이 있는 거냐 소리까지 나오니까. 근데 이게 언제부터냐 하면은 지금 당연히 이렇게 말을 하고 2018년 북한산 석탄이 한국 반입됐다 하는 논란이 있었을 당시에 한국 국정원에서 선박 감시 체계가 작동되지 않는다는 사실, 그걸 국제사회로부터 지적을 이미 받은 겁니다. 자, 한국은 우리가 독자 제재하겠다 이러면서 북한에 정박했던 배가 한국에 6개월 동안은 못 들어오게 하고 있는데, 남포에 가서 정박했던 배가 3개월도 되지 않아서 한국에 입항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 일 안 하는구나. 당연히 그럴 수 있는 겁니다. 북한에 가서 정박했던 모든 선박을 추적하는 게 국정원의 역할인데, 그런데 2018년 당시에 이미 그러한 감시체계 또 그런 보호체계에 문제가 생겼던 것이다. 이게 미국의 지적입니다. 아예 안 했다. 그러면 북한에 가서 정박했다가 한국에 오고 드나들고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뭐가 오고 갔는지 알 길이 없죠. 이제부터 다 확인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한국이기 때문에, 한국의 정보기관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이런 한국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대북제재 위험성이 높은 유류, 선박거래, 여기에 한국의 정보기관이 무슨 일을 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국가 방위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군대가 국가 방위를 한다고 하면은 정보기관이 국가 방위를 해야 하는 것이죠. 대통령도 해야 하는데, 문재인 민주당 정권의 문제는 모든 것이 북한에 열려 있고 뚫려 있었던 것 같다 하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실정이다. 윤석열 당선자가 청와대가 도청 장치가 많고 무슨 간첩 소굴이어서 안 간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 청와대만 피하면 되는 것인가? 다시 생각을 해봐야 하겠죠. 아무튼 지금 미국이 이렇게 강경하게
이렇게 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5월 10일 전까지는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외교부, 정의용 외교부 뭐 이런 걸 향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우리 국민이 말하기는 친북 좌파다 이러지 않습니까? 그거 세상이 다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윤석열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이렇습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국제사회가 공개적으로 한국은 저런 곳이다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상태로 이제 윤석열 당선자가 임기 개시를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가? 앞으로도 북한은 더 꼼수를 쓸 겁니다. 대북 제재를 뚫고 자기들이 필요한, 자기들이 무기 개발을 하고 또 세계를 위협할 그런 것들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더 별의 별수를 다 쓸 겁니다. 뭐 지금은 당장 해킹을 해서 돈을 빼가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죠. 한국에서 무기 정보를 그냥 털린다든지 사실은 상당히 걱정스러운 상태입니다. 이럴 때 윤석열 대통령이 모든 정보를 하나로 이렇게 모아서 디지털 정보로 만들어 놓으면 북한이 아주 손쉽게 넙죽 받아가겠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자, 북한은 그렇게 갈 겁니다. 그러면 중국은 그런 북한을 더 도울 겁니다. 노골적으로 도울 겁니다. 문제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를 지켜야 하죠. 다른 누구도 아닙니다. 우리가 지켜야 하는데 오랫동안 돈벌이에 혈안이 된 한국인들은 더 해이해질 겁니다. 군인이 군 내부의 정보를 코인 받고 팔아넘기려고 했다. 이 정도인 겁니다. 이거 심각한 것이죠. 그 사람이 애초에 청와대에 있던 간첩입니까? 누구라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새로운 간첩. 단 한 번만 간첩. 이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내 나라다. 이게 우리 국민은 하나다. 우리에게는 자랑스러운 70여 년의 역사가 있다. 이게 없으면 까짓거 지금 한탕 벌어서 해외로 튀면 되지. 그런 사람들이 속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은 나라도 아닙니다. 대통령 가족이나 대통령 그리고 정부의 요직에 있는 사람들에게 철저한 애국심을 요구하는 게 바로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 윤석열 대통령은 이 대북 제재에 한국이 뚫어놓은 이미 대한민국 곳곳에 북한과 연결되어 있는 쥐구멍, 개구멍을 청와대가, 대통령이, 정부가, 그리고 지자체가 이 뚫어놓은 쥐구멍, 개구멍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그 답을 먼저 찾아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